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중림지구에 이어서 이번엔 웅천지구에서도 진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입주민들은 사업자인 부영 측이 무주택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영 측이 통보한 분양 전환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억 9천여만 원. 인근에 새롭게 짓고 있는 부영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하고 분양 가격이 똑같다. 자재부터가 다른데. 부영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시위에 나선 입주민들은 부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서민을 위해서 짓는 것처럼 해놓고 분양할 때는 전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 평가액을 기초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액도 높아져 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여수 중림지구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2년 전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영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부영 측에서는 답이 없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 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모든 정당에서도 공약을 했지만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무주택 서민들만 높은 분양 전환 가격에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 지역에서도 앞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될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아 신속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겨울 순천만 흙두루미를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이동 경로를 연구합니다. 순천시가 국제기구와 손잡고 남북 흙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남북 생태교류의 첫 프로젝트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8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드넓은 순천만. 순천만은 한 해 250여 종의 철새 10만 마리가 찾는 대표적인 습지입니다. 순천만은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흙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이기도 합니다. 순천만을 찾는 흙두루미는 이듬해 봄 북한 문덕 습지를 거쳐 시베리아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시가 국제기구와 손잡고 남북 흙두루미 하늘길을 연결하는 생태교류를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지난주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간담회가 열리면서 프로젝트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대항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 7개국 20여 명이 참석해 단계별로 가능한 남북 생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we could do it in a cooperative way on the fly. 순천시는 내년부터 흙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흙두루미 이동 루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6개국을 참여시켜 흙두루미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제3국에서 흙두루미 국제 네트워크 회의도 열게 됩니다. 남북이 함께 새들의 보금자리인 습지를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의지를 모아 나갈 때 진정한 한반도 생명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북의 제1호 람사르 사이트인 순천만과 문덕 습지. 순천만 흙두루미가 남북 갈등 속에 평화의 길을 여는 전령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통합 방식에 대한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형태는 무엇이고 통합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입니다. 별개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만들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건데 대구 경북은 민선 8기에 통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통합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광역도시 발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통합의 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만 청사 이전과 특별자치도 명칭 등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 통합을 추진 중인 일본 오사카는 최근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이 가고자 하는 것이 오사카 모델이었는데 그게 지금 일단은 좀 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히 보여줘야. 다음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제안한 경제통합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안인데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정부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늘리고 교류 역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비해 쉬운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도로망 구축 등 사회 간접 자본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별도의 경제협력기구를 따로 둬야 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구 경북이 2006년 경제통합 업무 협약까지 맺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통합이라기보다도 행정통합의 앞단계로서 이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 연구와 내용을 검토하는 데 드는 1년 6개월이 지나서부터야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인데 통합의 형태와 시기 등 조율할 내용이 많아 실제 통합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의 대학들도 이번 주부터 전면적인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코로나 발생 우려에 예년과는 다른 풍경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여름이 다 지나고 낙엽 지는 계절이 돼서야 대학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캠퍼스는 강의실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로 분주해졌지만 강의실 풍경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강의실 출입은 출입자 등록과 발열 검사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옆자리를 비우고 마스크를 써야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도 수강 인원이 30명 이하만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30명이 넘을 경우 수강 인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의 강의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도서관 출입이 까다로워졌지만 모처럼 책을 읽는 학생들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건물별 또는 강의실별 이런 방역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가 관찰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다른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10개월 만에 열린 대학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학교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간만에 친구들도 보고 교수님 수업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할 수 있어서 더 집중도 잘 되고 좋았어요. 산발적인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는 긴장 속에 전면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가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 발기인 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조직위원회 설립 취지문과 정관, 사업계획 등 6개 안건을 채택하고 내년 1월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 22일부터 6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도심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체육 시간에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900여 건 가운데 27.9%인 810건이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이어 휴식 청소 시간이 21.6%, 점심시간 18.4%, 수업 시간 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원인은 물건과 충돌 등 물리적 힘 노출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람과 충돌이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여수 MBC 뉴미디어 센터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착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준 두 기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과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시청사가 분산돼 있어 공무원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사 별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여문지구에 이 청사를 복원하고 해수청을 이전한다고 해서 상권이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며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어제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동행 국회의원들은 어제 오후 3시 전남도청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들을 파악했습니다.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여 원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와 영광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6곳으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살 A씨 등 30명을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모두 18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